청종실록 6권 청종 2년 10월 3일 가보 4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경연에서 동지사 이첨과 유교 불교와 노자 및 신선도에 대해 문답하다 중 앞에 이어서 석시의 도는 천당 지옥의 설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당에 살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천당에 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유도에서는 사람이 음양 두 기운을 받아서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도, 노자, 석시의 말과 유가의 말은 어떤 것이 옳은가 하니 이첨이 말하기를 유가의 도는 묘령하고 혼묵한 데 있지 않고 사물 위에 있으니 옛날 성현들이 대개 일찍이 논한 것입니다. 사람이 천지 음양을 받아서 나는데 음양이 곧 귀신입니다. 사는 것은 신이고 죽는 것은 귀입니다. 사람의 동정, 호흡과 같은 것과 일월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과 초목이 피고 떨어지는고 하는 것은 귀신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귀신의 이치가 곧 천지의 이치로군.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있는가? 또 속담에 말하기를 귀신이 화복을 내리고 책하고 취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첨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전기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책하고 취하는 이치가 있겠으나 이것은 천지 귀신의 전기가 아니고 부정한 기운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3일 가보 5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참수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없애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다. 유윤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3일 가보 6번째 기사 평주 온천에 거둥하려 하니 낭사에서 폐단을 극렬 진달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작은 병이 있어 모욕하러 가는 것이지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시의 사냥은 고전에 실려 있는데 나는 다만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뿐이다 하였다. 낭사에서 또 상소하여 행행하는 것을 중지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소는 이러하였다. 군사를 사열하고 강모하는 것은 비록 국가의 정한 법이기는 하지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것은 실로 인군의 큰 덕입니다. 한가한 때를 당하여 강모하지 않으면 무비가 풀리고 흉년을 당할 때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는 반드시 때의 질환과 세상의 완급을 살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국이 결실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재앙과 궤변이 여러 번 일어나니 하늘이 전하를 경계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여러 도의 백성들이 조운하여 멀리 이르는 데에 피곤하고 수확하는 것이 때를 잃는 데에 원망하여 반드시 머리를 앓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우선 이번 행차를 정지하소서.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천재 쥐계를 내가 어찌 경계하지 않을까마는 다만 내가 작은 병이 있으니 부득이하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우레하고 비가 내렸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몰래 화장사에 가서 새로 만든 석가 3존과 500나한을 구경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렸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탄일이므로 경내의 2죄 이하와 남은 정도전의 당렬을 용서하다. 태상왕의 탄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온천에 거둥하려 함으로 세자가 먼저 황교들에 머물면서 승려를 기다렸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1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전부에 관한 법을 고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좌정승 민재가 병을 칭탁하여 사진하지 않다.
이에 앞서 우정성 하윤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전부의 법은 고르지 못합니다. 무릇 민호로 된 자가 혹 전지를 경작하는 것은 많은데 복역하는 것이 적고 또 혹 전지를 경작하는 것은 적은데 복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작하는 것이 많고 적은 것으로 그 부역의 수를 정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민재가 다투어 말하였다. 법이 이처럼 까다로우면 민심이 떠납니다. 어떻게 오늘날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르러 병을 칭탁하고 사진하지 아니하였다. 하윤이 경력 이관을 시켜 이 법을 행할 것을 청하여 아뢰었으나 일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민재가 이관에게 허물을 돌리려 말하였다. 반드시 이 사람이 죄를 받을 뒤에야 출사하겠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1일 이민 5번째 기사. 평주 온천에 거둥하다가 금교에 머물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4일 을사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고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4일 을사 두번째 기사. 여우가 시좌궁 북쪽에서 울었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고 우레와 번개가 쳤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온천에서 해주러 거둥하려 하니 문화부 등에서 이를 말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소는 이러하였다. 전하께서 장차 평주 온천에 거둥하시려 하므로 신 등이 천지의 변과 민서의 괴로움을 들어 2번이나 봉장을 올려 행차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인이 본래 작은 병이 있으므로 모욕하여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놀고 사냥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를 명함에 미쳐서는 산과 들에 돌아다니며 평탄하고 험한 것을 가리지 않고 새와 짐승을 달리면서 쏘니 윗사람이 된 이는 근심이 아랫사람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전하의 한 몸은 종사가 의지하고 신민이 받드는 바이므로 관계되는 것이 가볍지 않으니 스스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가 여러 번 변개를 보였으니 전하에게 경계하는 것이 깊습니다. 혹 맹수를 쫓고 험한 곳에 뛰쳐나오거나 타신 말이 구렁텅이에 넘어져 쓰러지거나 하면 위태로움이 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 몸에 매인 것이 중함을 생각하시고 황천이 변을 보인 뜻을 생각하시어 그가를 정돈하여 도로로 곧게 행하고 다시 몸소 친히 달리고 쏘지 않으시면 실로 종사 신민의 복이겠습니다. 사헌부에서 또한 상소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노함을 공경하여 감히 달리고 몰지 말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호천이 밝아서 너가 유연하는 데에까지 미친다 하였으니 성인이 훈계를 남긴 뜻이 엄합니다. 예전에 제왕이 매양 제변을 만나면 몸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행실을 닦은 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안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년에 제변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선택한 일입니다. 진실로 마땅히 고유한 것을 지키고 덕을 닦아 하늘 뜻에 대답하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몸소 스스로 놀고 사냥하여 새와 짐승을 달리면서 쏘는 등 못할 일이 없으니 하늘을 공경하여 수성하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산림과 구렁텅이에 달리고 모는 사이에 만약 말이 제 걸음을 잃는다면 전하를 위하여 위험스럽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 황천의 견고를 생각하고 아래로 종사에 매인 것을 생각하여 그 몸을 신중히 하여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마시고 법가를 정돈하여 평탄한 길로 행하시어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장차 해주에 가려하니 예조 정랑 정정과 성균 직강 김시용이 서쪽으로 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상언하고 대성에서 또한 모두 간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세번째 기사. 해주의 쌀 콩을 운반하여 시위 군사의 식량과 말먹이로 주었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네번째 기사. 태상왕이 이방석, 이재 등을 위하여 신암사에서 크게 불사를 베풀었다.
덕비와 정빈이 그 절에 나아가서 구경하였다. 신암사의 간사승이 갑자기 죽으니 태상왕이 좋지 않게 여겨 돌아왔다. 덕비는 정종비 김씨이고 정빈은 태종빈 민씨를 말한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5번째 기사. 임금이 해주에서 황궁하여 곧 태상전에 나아갔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6번째 기사. 태상왕이 신도에 거둥하니 임금이 지송하고자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오다. 옛 동대문에 이르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상왕이 밤 사경에 거가를 움직였는데 세자가 뒤쫓아서 벽제역에 이르렀다가 장차 돌아가리 하니 대장군 박순이 말하였다. 태상왕께서 비록 저하로 하여금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여기에까지 이르렀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박수는 듣건대 태상왕께서 신도에서 장차 대산에 거둥하신다는데 만일 저하가 따라 행하면 태상께서 반드시 가시지 못하고 중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천을 발습하여 멀리 대산에 가실 것이니 뒤에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세자가 듣지 아니하였다. 태상왕의 행차에 역마 130피를 독촉하여 차출하니 영리가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여 도망하여 숨는 자가 들어있었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15일 병호 7번째 기사. 유구 국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치고 또 왕세자에게 예물을 바치다. 그 나라 세자 무령이 또한 왕세자에게 예물을 바쳤다. 사자가 따로 박물을 좌우 정승 민재 하윤에게 보내니 민재와 하윤이 모두 받지 않았다. 전교하기를 유구국이 만일 불의로서 와서 바쳤다면 나와 세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성의로 빙례하는데 지금 경들이 물리친다면 저들이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서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받고서 후히 갚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좌우정승이 대답하기를 사사집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도당에 앉아서 받아 좌우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지금 신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시니 받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받았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비가 크게 내렸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정릉에 이르러 정건법석을 베풀고 오대산 낙산사 행차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하다. 태상왕이 옷을 벗어 부처에게 시사하였다. 장차 대산 낙산에 거둥하려 하니 나라 사람들이 승려의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낭사에서 상소하였다. 창업한 임금은 자손이 마땅히 본받는 바입니다. 지금 불사로 인하여 멀리 외방에 행하시니 실로 모유를 남기는 도가 아닙니다. 국군의 아버지로서 출입하는 것이 때가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니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가 아닙니다. 청하건대 수상과 두세 훈로를 보내어 나라 사람의 정을 진달해서 그가를 돌이키도록 청하여 성처를 보존하고 편안하게 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대답 말하기를 태상왕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비록 제상을 시켜 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고 우레하고 번개가 치며 무지개가 보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짙은 안개가 끼고 우레하고 번개가 쳤다. 정종실록 6권 정종 6년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중서로를 보내어 태상왕의 환가를 청하였으나 끝내 오대산으로 행차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0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상소하여 방간의 난과 관련 신상필벌의 법을 정하여 공포하다. 공을 상주고 죄를 벌하는 법을 세웠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여 말하였다.
공을 상주고 죄를 벌주는 것은 실로 국가의 큰 법전이니 만일 혹시라도 마땅함을 잃으면 권하고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방간이 가만히 당녀를 모아 골육을 해치기로 꾀해서 그의 종사를 기울어뜨리어 화가 불측한 데 있었는데 동지 총재 이내가 의를 따르고 사정을 잊고서 그 업무를 제일 먼저 고하여 골육을 보존하고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이 중대합니다. 마땅히 공신으로 호를 주고 군을 봉하여 세습하게 하고 전지 100결과 노비 29를 주어 뒷사람을 권할 것입니다. 박포는 업무를 시작하여 참수하고 읊어서 화근을 만들어냈으니 비록 전에 공이 있으나 죄를 좋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삼족임이라는 것을 면한 것도 또한 다행한 일이니 그 관작을 추탈하고 그 자손을 금고하고 공신의 전민을 관가에 몰수하여 뒷사람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방간과 박포 같은 자가 있으면 정상을 알아서 제일 먼저 고한 자는 직질의 고하를 논하지 말고 이내의 예에 의하여 상주고 고한 자가 천인이면 천인을 면하고 허통하여 바로 장군을 제수하고 범인의 가상과 전민을 모두 상으로 주고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수범과 종범을 나누지 말고 아울러 극형에 처하고 부모 형제 처자도 모두 따라 좌제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는 법을 삼아서 곤징하는 문을 삼고 환란의 싹을 막으소서. 임금이 윤호하고 드디어 조정에 방을 붙여서 고시하였다. 허통은 천인이 공을 세우면 천역을 면해주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해주던 일이다. 이때 나라에서 허통첩을 발급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방간의 난에 공이 있는 당량백 우현보에게 전지 70개를 하사하다. 처음에 이 방간이 난을 일으키려고 꾀할 때 이내가 알고 우현보에게 말해서 세자에게 전하여 고하니 세자가 임금에게 전문하여 환을 방비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일 을류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비 변정도감의 일로 지제교, 안노생, 김첨, 정정을 탄핵하다. 처음에 안노생 등이 구전으로 노비 변정도감에서 사진하였는데 이를 본 지 수일 만에 안노생 등이 상언하여 말하였다. 고전에 상고하면 본원은 시종의 직책이므로 사명을 맡고 고문에 대비할 뿐이요 일찍이 이수의 잡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년에 법제가 폐하고 해이하여져서 신설한 도감이 있으면 매양 사신으로 겸임하여 도필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관사를 설치하고 직책을 나눈 것이 한결같이 고제를 따르고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을 아직도 예전 습관을 따르니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으로 하여금 본직 외에 구전으로 이무를 허락지 마시고 예전 제도를 회복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였으나 사헌부에서 말하기를 안노생 등이 일찍이 이무를 차임한 것이 불과 한 줄을 알면서 즉시 사임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도감에 사진하여 그 일이 용잡한 것을 보고 그제서야 면하기를 꾀하고자 해서 상소하여 수판하였습니다. 하고 드디어 탄핵한 것이었다. 도필리는 아전을 얕잡아보고 이르는 말이다. 예전에 죽간에 기록된 글자를 아전들이 칼로 긁고 고치는 일을 한 까닭에 생기는 말이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삼사무사 이직을 대산에 보내어 태상왕의 기글을 문안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백관이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였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참판 3군부사 최운해를 음주 예문관 학사 송제대를 배주에 귀양 보내다. 처음에 최운해와 송제대가 남경으로부터 서원군에 와서 자는데 군수 박희무가 근수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었다. 최운해 등이 노하여 박희무를 구타하였다. 박희무가 곧 헌사에 고하니 헌사에서 상사하여 죄주기를 청해 말하기를 최운해와 송제대가 임의로 수령을 구타하였는데
송제대는 오히려 불가한 것을 알고 마침내는 스스로 금지하였으니 그 경중에 따라 죄주소서 하였다. 최운해는 파직하고 송제대는 용사하였다. 문화부에서 대사은, 정구, 중승, 김구덕, 시사, 안 등 잡단 2계공이 최운해, 송제대 등의 죄상을 논청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여 탄핵하고 드디어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의 헌사에서 두 사람의 죄상을 논한 것이 송제대가 조금 경하기 때문에 다만 최운해만 파직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낭사 등이 정구 등의 법을 굽혀 공정치 못하게 한 죄를 단행하였다. 송제대는 좌정승 민재의 처형이었으나 대궐에 나아가 상언하였다. 최운해, 송제대가 함께 의논하여 수령을 구타하였으니 그 죄가 동일한데 지금 헌사 정구 등이 그 죄를 논청하는데 사곡하게 경중을 나누었으니 뜻이 실로 공정치 못합니다. 신등은 이런 까닭으로 헌사의 관원을 탄핵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최운해 등을 율에 의하여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이에 귀양 보냈다. 세자가 듣고 탄식하였다. 낭사에 사람이 있구나. 이 일이 대단히 정대하다. 송제대는 나에게 인친이고 좌정승의 처형이다. 헌사에서 이 때문에 그 죄를 경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최운해는 용맹한 장수이다. 만일 불우의 변이 있으면 마땅히 엄호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지금 밖으로 편출하였는데 어찌 가볍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송제대 같은 자는 비록 바다의 섬에 귀양 보내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졌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왕세자에게 선위하다. 선위하는 교서. 판삼군 부사 이문은 교수를 받들고 도승지 박성명은 국보를 받들고 인수부에 나아가서 올리니 세자가 울면서 받지 않았다. 임금이 세자에게 전지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말 달리고 활 잡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았는데 즉위한 이래로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과 병괴가 거듭 이르니 내가 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나 어찌할 수 없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이치에 통달하고 크게 공덕이 있으니 마땅히 나를 대신하도록 하라. 세자가 부득이하여 수선하였다.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조정께서 어질고 후하심으로 덕을 쌓아 큰 명을 성취하고 우리 신무 태상왕이 처음 일어날 때 미처 왕세자가 기선에 밝아서 천명을 명확히 알고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큰 기업을 세웠으니 우리 조선의 개국이 세자의 공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세자를 세우는 의논에서 물망이 모두 돌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건간이 공을 탐하여 어린 얼자를 세워 종사를 기울어뜨리려 하였다. 하늘이 큰 충심을 달래어 계책을 세워 감정을 했어. 종사를 편안히 하였으니 우리 조선을 제조한 것과 또한 세자의 공에 힘입은 것이다. 나라는 이때에 이미 세자의 차지가 되었으나 겸허를 고집하여 태상왕께 아뢰어서 착하지 못한 내가 적장자라 하여 즉위하도록 명하게 하였다. 내가 사형하여도 되지 않아서 명강하여 정사에 나간 지 지금 3년이 되었으나 하늘 뜻이 허락하지 않고 인심이 믿지 않아서 황충과 가뭄이 재앙으로 되고 요울이 거듭 이르니 진실로 과인의 부득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있다. 하물며 내가 본래 풍질이 있어 만기에 현란하니 정신을 수고롭게 하여 정무에 응하면 미루에 이를까 두려웠다. 무거운 짐을 내놓아 덕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볼까 생각하였으니 그의 위로는 하늘 마음에 보답하고 아래는 여망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왕세자는 강명한 덕을 품수하고 용맹과 지략의 자질이 빼어났다. 인애는 타고날 때부터 가졌고 효제는 지성에서 비롯되었다. 학문은 의리에 정하고 영명한 꾀는 변통에 합하였다. 진실로 예철하기가 무리에 뛰어났는데 겸공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일찍이 제세 안민의 도량으로 능히 반란반정의 공을 이루었다. 국가가 돌아가는 바요 종사가 의뢰하는 바이니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 하겠다. 이제 세자에게 명하여 왕위를 전하여 즉위하게 한다. 나는 장차나 물러나 사사 집에 돌아가서 한가롭게 놀고 편안히 복량받으면서 백세를 보전하겠다. 하늘과 사람의 정은 반드시 덕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종사의 대통은 마땅히 지친에게 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 형제가 서로 있는 것이 실로 고금에 통한 의리이다. 너희 종친 기로 대소 실로는 모두 내 뜻을 받아서 길이 유신의 정치를 보존하도록 하라. 참참문화 권근이 지은 것이다. 좌승지 이원을 보내어 태상왕에게 선의할 뜻을 고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